네, 이번에는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박철환 선생님께서 과학 영화의 신진대사적 매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철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 영화의 신진대사적 매체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저 이미지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저렇게 어떤 현미경으로 어떤 세포나 분자 단위의 생명체를 기록한 영상, 촬영하는 어떤 미디어 장치인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라는 장치를 통해서 과학 영화의 고유한 매체적 특징을 탐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고요. 먼저 서론에서는 과학 영화에 대한 문제 의식과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이어서 이 발표의 핵심 개념인 셰인 댄슨의 신진대사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 미디어 고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과학 영화의 독자적인 계보를 재구성하고,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라는 장치를 중심으로 과학 영화의 신진대사적 작동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를 종합해서 과학 영화의 동시대적 의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 본 발표 그리고 이 본 연구는 사실 과학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최근 앞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처럼 그 신유물론을 비롯한 여러 담론의 부상과 함께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인문학과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이런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과학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시각 예술적인 관계도 더욱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고, 특히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과학은 시각적 전환이라는 어떤 전환을 맞이했다고 여겨질 만큼 어떤 중요한 그런 이미지의 어떤 위치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에서 이미지는 단순히 과학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어떤 인신론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화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을 하고, 그 중심에는 영화라는 미디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 발명 초기에서부터 과학의 시각화 도구로 기능해왔고, 오늘날까지도 과학과 지각, 인식, 윤리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국내와 국외는 물론이고 과학과 영화 학계 안팎에서 여전히 독립된 장르나 연구 대상으로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실험 영화나 어떤 다큐멘터리,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단절된 어떤 하나의 유산으로 그런 하위 범주로 다뤄지면서 그 개념이나 계보 역시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과학 영화를 단순한 시각 보조물이 아닌 고유한 매체적 실천으로 사유하고자 하고, 동시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과학 영화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의미를 좀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 영화의 독자적인 특징을 조명하기 위해서 본 발표는 미디어 고고학적 접근을 채택했는데요.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이제 신진대사는 댄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개념인 포스트 시네마 담론입니다. 동시대 기술 환경 속에서 감각과 신체가 물리적으로 재조정되는 과정을 뜻하는 이 신진대사를 과거의 필름 시대에도 어떤 연결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 고고학적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동시대 미디어 개념을 전 디지털적 장치들과 연결짓는 대안적 이론 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고고학은 서로 다른 시대의 미디어 장치들이 공유하는 반복적인 모티브와 감각적 구조에 주목하면서 미디어 발전의 선형적 역사관을 대안하는 접근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 영화를 단절된 유산이 아닌 신진대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동시대적 미디어로 재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론은 본 발표의 핵심 주장인 과학 영화가 감각, 기술, 존재가 교차하는 신진대사적 미디어라는 관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이론적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신진대사 개념을 소개하고 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들은 저희 대부분에게 아마 이제는 익숙한 이미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VR, 스마트워치, 알고리즘, 피드입니다. 이 세 가지 예시는 댄슨이 말하는 신진대사 작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VR은 어떤 균형 감각을 교란시키고, 스마트워치는 호흡과 심박수 같은 바이오 리듬을 기계적으로 재조정하고, 알고리즘 피드는 주의력과 정서를 변형시킵니다. 이와 같이 기술 환경은 신체 감각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조정하면서 이것은 결국 댄슨에게 있어서 신진대사 작동의 핵심으로 기능하는 성질입니다. 이러한 신진대사 개념을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각의 재조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신진대사는 기존 철학 전통에서도 생리학적 은유로 사용되곤 했었지만, 댄슨에게는 이러한 신진대사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기술 환경과 신체 간의 물질적 상호작용을 통해 감각 구조 자체가 재조정되는 실제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 시각, 청각, 나아가 어떤 총체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 내부에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 미디어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재배열되고 구성됩니다. 이러한 감각의 재조정은 감각을 비인간적 지각 범위로 확장하고 재설정하며 인간 중심의 감각 주체를 해체함으로써 감각적 존재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존재론적 전환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상관성입니다. 비상관성은 신진대사의 핵심적인 현상이고,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일련의 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성질인데, 댄슨은 이제 비상관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의 담론이 신유물론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물론에서 비상관주의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를 어떤 개체나 혹은 선조라는 어떤 그런 학자만의 개인의 어떤 개념으로 대치를 시키고, 인간의 존재를 어떤 하위 주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에서 인간의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고, 댄슨은 이것이 어떤 비상관성에 대한 어떤 동시대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댄슨에게 있어서 비상관성은 어떤 인간도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작동하는 중요한 어떤 매개체로서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신진대사 작동에서 비상관성은 인간의 감각과 동기화되지 않는 디지털 이미지의 탈지각적, 탈현상학적, 탈서사적 특성을 뜻합니다. 댄슨은 인간의 현상학적 지각이 디지털 이미지에 의해 분열되고, 이로 인해 감각은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이미지의 비상관성은 인간의 감각 이후에 사후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 자체에 앞서서 감각 자체에 물리적으로 개입하고 재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CGI나 3D 같은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적으로 재현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인공적으로 에뮬레이팅되고, 이미지는 결과가 아닌 과정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구성됩니다. 비상관화된 디지털 이미지는 전통적인 영화처럼 인간의 감각으로 대상을 추적하거나 인간적인 시간을 포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절된 미시적 시간 속에서 이미지를 디지털로서 실시간으로 생성하며 기술적으로 구성된 디지털 고유의 시간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는 전통적인 영화가 지녔던 지표적 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관찰자와 대상, 창작자와 관객, 카메라와 스크린처럼 미디어 담론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근대적 주체, 객체의 구분은 무화되고 해체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이미지는 인간의 지각 범주를 넘어서며 비인간적 존재론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이러한 비상관성은 신진대사 작동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시네마적 신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이 재조정되는 어떤 이러한 신체는 댄슨에게 더 이상 생물학적 신체로 머물지 않습니다. 신체는 신진대사로 인해서 기술 매체와 연결되어 감각과 지각, 리듬, 시간성에 따라 재조절되는 작동 모델로서 기능합니다. 이는 선형적 이미지 환경에 익숙한 전통적인 신체와 달리 기계적 리듬에 조응하며 감응하는 기술 매체적 신체이며, 그는 이를 포스트 시네마적 신체라고 부릅니다. 이 신체는 인간 중심적 지각 체계를 벗어나서 기술적으로 조율된 존재 양식을 구현합니다. 즉 댄슨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체는 더 이상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포스트 시네마라는 매체를 매개로 하여
함께 감각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 접속점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장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신진대사는 기술 매체와 신체 간의 감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각 구조 자체를 재조정하는 실제적이며 물질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신진대사는 인간 중심의 지각을 해체하고 비인간적 리듬과 디지털 환경에 맞춰 신체가 감각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의 물리적인 작동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장에서는 과학 영화의 미디어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서 어떤 신진대사가 단순히 필름 이후의 과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는 프랑스 생리학자 에티엔 줄 마레가 제작한 과학적 시각 이미지입니다. 왼쪽은 기차의 움직임을 분석한 것이고 오른쪽은 어떤 병든 인간의 병리적 걸음걸이를 분석한 이미지인데 이 두 이미지는 언뜻 영화와 무관해 보이지만 이것은 모두 마레에게 영화적 방법론이라고 불렸던 크로노포토그래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레의 크로노포토그래피는 단순한 움직임의 기록이 아니라 연쇄적 활동을 시간 단위로 분해해서 분석 가능한 시각 정보로 재구성하는 광학적 미디어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운동의 원리를 시각적 그래픽으로 표현하자고 했으며 그는 이러한 시각적 그래프를 사진적 재현 매체인 시네마토그래프와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마레는 시네마토그래프처럼 사진적 매체의 본질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사실주의적 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운동의 원리를 정보로서 매핑하는 시각적 그래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진적 매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레는 운동의 시각적 분석을 위해 고안한 모든 방법을 그래픽적 방법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러한 그래픽적 방법은 시간과 운동의 분석을 통해 생명체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려는 과학적 실천과 맞닿았습니다. 마레의 그래픽적 방식은 시간적 단위를 분해하고 재구성하여 생명체의 신체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방법이었으며 이러한 크로노포토그래피에서 인간의 신체는 자연적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 감각의 대상으로 위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레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시대 그때 그 시기의 과학자들 예컨대 물리화학자 장 페렌과 빅토르 앙리와 같은 학자들에게도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그래프적 방법과 크로노포토그래피를 분석적 사진 혹은 그래픽적 방법이라 명명하면서 시네마토그래프와는 무관한 맥락에서 사진 미디어를 분석을 위한 분해와 재구성의 미디어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크로노포토그래피는 재현이 아닌 분석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기술로서 과학 영상 미디어의 독자적인 계보에 속하며 그 핵심에는 분해와 재구성이라는 핵심적 모티브가 자리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미디어학자 스테판 만번은 이러한 마레의 크로노포토그래피를 단순히 원시 영화적 기술이 아닌 디지털적 사고의 초기 표현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마레가 움직임을 시간 단위로 분해하고 이를 정량화된 시각 정보로 전환한 그래픽적 방식이 오늘날 디지털 이미지가 현실을 양자화하고 샘플링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적 절단과 재배열의 방식은 단지 이미지 제작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 구조를 기술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만번은 특히 마레의 실천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것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사고체계의 개발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만버에게 있어 마레의 실천은 인식론의 확장이었습니다. 이는 곧 댄슨이 말한 신진대사 작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들을 따라서 마레가 수행한 감각의 기술적 분절과 재구성이 감각의 비상관화와 신체의 재조정, 즉 대사작동이라는 댄슨적 미디어의 선구적 사례임을 주장하고 과학 영화의 독자적인 계보의 지형도를 그려내고자 합니다. 이어서 앞서 살펴본 마레의 사례를 통해서 과학적 사진 미디어가 분해와 재구성이라는 고유한 모티브를 지닌 별개의 계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계보 속에서 등장한 과학 영화의 미디어적 특징이 어떻게 신진대사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은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라는 특정한 장치를 통해서 과학 영화의 매체적 특성과 친진대사적 작동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사진이 이제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인데 보시면 오른쪽에 큰 어떤 장치가 현미경 위에 카메라가 이렇게 거꾸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고 저러한 장치가 1900년대 초, 20세기 초 과학자들에게 생물학자와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널리 유행되고 보급되었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는 프랑스 생물학자 장 코망동에 의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히 생물학적 대상을 확대해 보여주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는 현미경과 카메라를 결합해 인간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미시적인 생명 현상을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가시화하는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는 기존의 현미경적 관찰이 지닌 비생동 효과, 즉 생명체를 정지된 이미지로 환원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물학적 과정의 지속성을 포착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무이한 광학적 미디어이자 과학적 도구였습니다.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는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생물학적 과정을 어떤 과시화된 움직임의 흐름으로 포착함으로써 미시세계의 실제를 공간적 개념이 아닌 시간적 개념으로 확장시킨 기술 환경적 실천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의 핵심적인 시간성은 타임랩스에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타임랩스는 인간이 감각할 수 없는 생물학적 과정을 재구성해내는 필수 불가결한 기술입니다. 타임랩스를 통해 감각하는 생명 현상의 시간성, 예를 들어 세포, 대사작동, 혈액의 어떤 그러한 시간들, 이러한 시간성은 인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시간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물학적 시각, 즉 생체의 고유한 시간 구조를 비인간적인 감각을 통해 새롭게 감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인간의 생리적 리듬이나 일상적 지각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비인간적 시간성입니다.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의 시간성은 거시적인 인간 신체의 통일된 감각과는 완전히 다른 미시적 시공간의 층위로 분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가 포착하는 시간은 단순히 연속적인 시간의 기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는 감각적으로 지각 불가능한 시간의 구조를 타임랩스를 통해 압축하고 재구성하고 인간의 감각 구조와 인식 범주를 분절시키고 재배열합니다. 즉 이는 댄슨이 정의한 대로 감각 구조의 물질적 재조정을 통한 신진대사의 전형적인 실천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는 단순한 시각화를 넘어서 시각적 관찰과 생명공학적 조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치였습니다. 특히 조직 배양의 도래와 함께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는 당시 신체 외부에서 추출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분석하는 데 반드시 필수적인 장치였습니다. 당시 조직 배양은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라는 특정한 장치만을 통해 관측되고 분석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적 분석을 통해서 세포 조직의 배양의 형태까지 결정될 수 있었기에 이러한 장치는 단순한 재현적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론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유전학자 한나 렌데커는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가 실험실의 생명체를 영화적 생명체로 전환시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화적 생명체는 말 그대로 영화와 함께 공생하는 존재로서 단순히 재현되는 객체가 아니라 기계 장치와 함께 상호 보완적이고 물질적으로 작동하며 스스로를 이미지 생성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 감각의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과의 감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매체적 신체, 즉 포스트 시네마적 신체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영상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CNRS 이미지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연구 저널인데 여기는 이제 과학의 시청각적인 어떤 자료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아놓고 아카이브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시대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나 어떤 논문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영상화해서 만드는 작품들을 올리고 있고 이제 과거의 수많은 어떤 과학 영화들을 아카이브하는 거의 몇 없는 어떤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짧게 빠른 게 넘기는 식으로 보면 이 영화는 이제 장페랭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의 영화인데 어떤 원자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담론을 증명해 주었던 브라운 운동을 최초로 시각적으로 기록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타임랩스를 통해서 어떤 미립자들의 무한에 가까운 어떤 움직임을 영화로서 포착을 했고 그리고 이런 페랭의 작업은 브라운 운동의 존재를 증명을 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유일한 어떤 그런 작동 방식이라고 여겨졌던 근대 생물학에서 미생물도 이러한 운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무작위적인 운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을 하게 됐던 어떤 중요한 어떤 시각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이 영화에는 단순히 저런 브라운 운동의 움직임만 담겨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그래픽적 방식, 링크 잘 여기 밑에 작은 사진으로 보시면 이게 그래픽도 같이 보여주고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어떤 인간 존재들도 같이 제시를 하면서 어떤 좀 대사적으로 작동하는 전형적인 어떤 영화의 형태라고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처럼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를 통해 살펴본 과학 영화의 복합적인 특징은 셰인 댄슨이 말한 신진대사적 작동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과학 영화는 재현의 미디어가 아닌 감각, 기술, 존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상호적으로 연결되는 신진대사적 미디어입니다. 그것은 감각의 범주를 비인간적 시간속으로 확장하고 비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지각 주체의 인식론적 구조를 기술적으로 재조정하며 신체를 기술과 관계 속에서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이는 인간 감각이 기술적 감각과 비상관화되는 상태에서 재조율되며 인간과 세계 사이의 실제적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미디어적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선 발표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과학 영화를 더 이상 사장된 어떤 과거의 유산이 아닌 동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의 생태적 미디어, 더 구체적으로는 신진대사적 미디어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학 영화는 단순히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보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영화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생명의 리듬과 기술의 작동을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만남, 감각적 존재의 재구성, 그리고 인간 중심적 지각 주체의 전환을 매개하는 생태학적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과학 영화는 인간의 지각 범주로 해석되는 전통적인 재현 체제의 영화로 환원되지 않으며 이러한 지점에서 확장된 영화, 확장된 다큐멘터리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학 영화는 비인간적 시간성과 탈주체적 감각을 통해 감각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정하며 생명과 기술이 맞닿는 생태적 실천의 장을 형성하는 동시대의 독자적인 영화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철환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대구대학교의 임동욱 교수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대학교의 임동욱입니다. 저는 학술대회 운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제일 어려운 게 저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약간 짬처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순간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제목을 보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워낙에 단순하게 짧게 써주셔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이론을 제가 처음부터 다시 다 뒤져보고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
또 여쭤보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이 어려운 이론이라서 뭐 이렇게 길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토론을 할 때 보통 발표하시는 분이 대학원 과정생이면 보통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우선 드릴 텐데 감사합니다. 그거는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나중에 학위 논문 쓰실 때 도움이 된다 네,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인명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에티엔 줄 마레는 이름이 에티엔 줄입니다. 에티엔 줄 마레가 아니고 에티엔 줄 마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스테판 만보라고 하셨는데 스티븐 만보입니다. 스티븐 만보고 철자도 다 틀리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스테판 멤버 막 이렇게 쓰셔가지고 네, 아이고. 네, 스티븐 만보라고 이렇게 뭐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명칭 표기에 관한 거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과학 영화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과학 영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이언스 픽션 계열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 어떤 과학 기술의 미래라든가 어떤 그런 이면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는 스토리 있는 영화를 우리가 생각해 마련인데 네. 이 전체를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이건 과학 영화라기보다는 과학 영상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과학 다큐멘터리. 과학 다큐멘터리는 과학 영화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혹은 과학적 촬영법. 이것도 과학 영화하고는 좀 다르니까 과학 영화라는 거에 영화를 뭐 필름의 의미를 쓰셨는지 시네마토그래피의 의미를 쓰셨는지 이거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네, 정말 네, 좋은 지적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꼭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과학 영화라고 하는 사실 개념 자체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이걸 정확히 정의하는 어떤 그런 정의 내려진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좀 맥락에서 이거를 좀 나름의 어떤 연구로 정의를 내려보고자 했던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과학 영화는 사실 이게 어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시네마토그래프 리미에르가 개발했던 그런 영화적 계보에서 좀 벗어나서 과거의 어떤 크로노그래프라든지 어떤 이런 과학적인 실험실과 과학 분야에서 사진적 매체를 활용해 만들었던 일련의 어떤 그런 어떤 영상 작업들을 조금 그것들을 하나의 계보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정의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의식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과학 분야에서 정말 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유튜브나 뭐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곳들에서 이런 과학의 어떤 이론과 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다큐멘터리나 어떤 영화적인 방법론을 차용을 하고 이것을 사실 어떤 유통이나 배급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과학의 분야에서만 그런 영상들이 생성되고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과학의 한 도구로서 치부하는 것은 사실 뭔가 좀 최근에 어떤 그런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에 있어서 조금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 저희 그 어떤 다큐멘터리와 영화라는 어떤 그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분화되기 이전에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이때부터 사실은 이 과학 분야에서는 시네마토그래피나 어떤 크로노포토그래피 같은 사진적 재현 매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게 사실은 어떤 과학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조직 배양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매체로 기능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어떤 계보가 존재를 하고 그게 여전히 이제 동시대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뭐 CNRS 이미지나 어떤 조브 같은 영상 과학 저널에서도 그렇게 작품으로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저는 좀 과학 영화라고 좀 정의를 한번 해보는 시도로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좀 의도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과학 영상이라는 말이 네.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 배신감 때문입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스타워즈나 듄이나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와 재밌겠다 했는데
과학 영상에 관한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영화보다는 영상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에티엔 질마레의 기술에 관한 건데요. 이 시간의 양자화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에티엔 질마레는 그 전에 에드워드 머이브리지가 그 촬영한 연속 분할 촬영을 기반으로 이 사람이 이 크로노 포토그래피를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이브리지가 처음으로 아날로그적인 연속된 움직임을 분할된 이미지들로 촬영을 해냈고 그걸 에티엔 질마레가 크로노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총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필름은 하나인데 조리개는 12개인 거죠. 그래서 타다다다다닥 한번 찍히게 해서 그게 하나의 필름 위에 다 찍히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이제 시간의 정량화, 양자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시간의 양자화 얘기를 하시려면 결국엔 마이브리지의 그 기술들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길래 본인이 마레를 지금 출발점으로 잡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적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학위 논문에서 사실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네. 좀 어떤 분량적인 한계나 어떤 발표의 성격 때문에 넣지 않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레의 작업이 단순히 어떤 원시 영화적 그러니까 전 영화적인 기술로 연구가 되면서 굉장히 이 마레의 작업이 머이브리지와 같은 어떤 방법론과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연구가 되는 것이 사실 주류의 역사관인데 어떤 이 만버 제가 언급했던 만버도 그렇고 조금 다른 대안적인 역사관을 접근하는 어떤 그런 학자들에게 머이브리지와 마레의 방법은 굉장히 다르다는 어떤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주셨던 것처럼 머이브리지는 여러 가지의 여러 대의 카메라를 두고 그 연속적인 움직임을 하나의 작동 방식으로 연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마레의 방법은 정반대로 하나의 이미지에 한 대의 카메라를 여러 번으로 촬영해서 압축을 시켜서 뭔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건지 아닌지를 어떤 그래프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마레 포토그래픽 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천문학자였던 이름이 정확히 제가 지금 긴장이 돼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포토그래픽 리볼버를 만들었던 어떤 그 천문학자가 사실 만들었던 그 장치에서 고안을 했고 그 천문학자가 리미에르가 되게 존경을 해서 리미에르가 그 천문학자를 시네마토그래피를 촬영을 했는데 어떤 상영회에 나타나기를 거부하면서 내 작업은 시네마토그래피와 완전히 다르다. 내 작업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재현적 매체가 아니라 분석적 매체였다라고 주장을 했을 만큼 그 계보가 어떤 그때 당시 활용했던 학자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연구의 어떤 그런 역사관으로는 그쪽의 방향성이 더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머이브리지와는 명확히 다른 계보에 있다고 저는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괜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네. 그런 이렇게 질문이 나올 만한 부분들을 미리 다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드리자면 사실 신진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신진대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진대사는 사실 철학적 신진대사, 철학적 맞습니다. 개념의 신진대사 혹은 미디어적 맞습니다. 개념의 신진대사잖아요. 네. 근데 그냥 신진대사라고 그냥 쓰시니까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가 좀 불명확해져서 네네. 그런 철학적인 혹은 미디어적인 이런 단어하고 같이 이렇게 쓰셨다면 제목이 과학 영상의 미디어 기반 신진대사적 매체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설명이 좋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박철환 선생님의 도전적인 연구와 또 임동원 선생님의 언제나 멋진 토론,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